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회원가입 페이지의 일부 조금 한번 맛보기로 만들어 놓고 제이퀄에 대한 소개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회원가입 같은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원가입을 하면은 우리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가입자의 이름이나 가입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집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담는 이제 그릇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체계라고 할까요? 이 책 같은 거에 내 이름과 정보와 뭐 이런 것들이 담기는 저장소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저장소를 담는 그릇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특정 테이블 안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담는 이제 저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잠시만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SQL 게이트라고, 그 SQL 서버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오라클 서버라는 게 있고 SQL 서버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MS SQL입니다. 그리고 MySQL이라는 게 있고 마리아DB라는 게 있고 티베로가 있고요. 티베로는 국산이라서 이 국산 DB를 쓰는 데는 주로 이제 완전히 이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 걸로 아는데, 주로 공공기관이나 이제 국산이니까 공공기관이 좀 쓰는 경우가 있고, 자금력이 완전 풍부하지 않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비싸요. 이 라이센스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서버를 함부로 구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MySQL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SQL 서버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마리아DB도 많이 쓰고요. 근데 국산 DB로는 이제 티베로 같은 걸 많이 쓴다는 거. 이 SQL 이제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는데, 이걸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제가 소개해 드릴 만한 거는 SQL 게이트라는 회사의 제품이, 물론 여기 소속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제품들이 있고 여기서 다 무료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료에는 아마 기능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기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 카페24에 따로 호스팅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카페24에 호스팅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DB를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놨고요. 요 DB 접속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했는데, 이 스케일 게이트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쓰는 거는 이 프로그램, 뭐 하이디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이디 SQL이라는 거를 일단은 저 쓰기 위해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테이블을 만드는 중간이었는데, 그 중에 회원가입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회원가입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으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이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더 항목이 더 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테이블 정보를 보여드리면은 m 언더바 no, m 언더바 유저네임, m 언더바 이메일, m 언더바 패스워드, m 언더바 닉. 이거 닉네임은 주로 뭐 사용자 아이디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요. m 언더바 rg 데이트 해놓고, 여기 rg 데이트는 current time stamp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 시간을 여기에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찍게끔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고,
m 언더바 아웃 데이터는 탈퇴 날짜를 여기다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m 언더바 델 언더바 y에는 이제 탈퇴 여부, 기본적으로 회원가입할 때 yes를 먼저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n이 기본값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SQL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의 제 여태까지 경험상으로는 그 웹 프로그램 뭐 자바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바나 뭐 ASP나 PHP를 전부 통틀어서 그거를 관통해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B예요. 이 DB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공부는 정말 틈틈이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유형은 처음에 int, 이거는 이제 인티저라고 해서 숫자만 들어가는 데이터고요. 과학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긴 형태의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를 과학 캐릭터로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m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닉네임, 요거 닉네임은 사용자 아이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전부 박 캐릭터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요 m 언더바 n 옆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열쇠는 바로 프라이머리 키를 말하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책 같은 거에 어떤 책에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이 목차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죠. 이 목차가 없다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한참 오래 걸릴 겁니다. 그거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찾아주기 위한 그 값을 저장하는 데가 그 프라이머리 키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이 m 언더바 no는 이제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가 쌓인다고 해도 이 숫자는 겹쳐서는 안 돼요. 모든 숫자가 다 달라야 합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모든 숫자가 다 달라야 된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유니크하다고 하죠. 유니크한 값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만 목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네, 사용자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아이디, 가입일자, 시간 하고 이거는 탈퇴를 안 했으니까 탈퇴 시간은 없고요. NN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데이터를 넣어놨고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찾을 때는 셀렉트하고 모든 칼럼을 찾을 때는 별로 하고, 근데 개발을 할 때는 이 모든 거, 이 별 표시를 쓰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칼럼을 한꺼번에 다 표시를 하시는 게 개발에는 더 좋아요. 그냥 모든 걸로 하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귀찮더라도 모든 칼럼을 일일이 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성능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해놓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요 데이터 중에서 만약에 한 개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업데이트라는 건 이제 수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수정을 합니다. 어떤 칼럼을 기준으로 어떤 칼럼을 수정할 것이냐 set 하고 m 언더바 닉에 있는 걸 수정을 합니다. 잡스 TV에서 잡 TV로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개의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를 전부 m 언더바 닉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잡 TV로 바꾸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회오절이 없는 안전하지 않은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일부러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데이터가 다 잡TV로 바뀌게 돼요. 이 정말 어이없게도 이제 완전 초급 때는 이 업데이트나 회원절 같은 걸 배웠는데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거나 모든 데이터의 어떤 특정 컬럼을 똑같은 데이터로 다 한꺼번에 넣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생각이 없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제 후임에서도 누군가가 한 번씩 다 실수하는 걸 다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저도 그랬지만 여기서 지금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별도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해놓고 어떤 컬럼을 수정하겠냐, m 언더바 닉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바뀐다고 그랬죠. 회오절을 주고 오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냐 하면 m 언더바 no 첫 번째 1번에 있는 m 언더바 닉의 값을 잡스TV로 바꿔라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1번에 있는 m 언더바 닉이 잡스TV 1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지울 때 지금 제가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려고 미리 샘플을 여기다 앞에다 만들어 놨는데 딜리트는 이런 식으로 딜리트 from 테이블 이름 회어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어절이 없다면 이렇게만 만약에 한다면 모든 데이터가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실수는 절대로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회어절의 특정 칼럼 기준으로 첫 번째 1번 아까 프라이머리 키가 m 언더바 n오라고 했잖아요. 여기 1번 값을 삭제를 하겠다.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2번 값만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와 셀렉트와 뭐 이런 것, 딜리트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라는 건 자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집어넣을 때 인서트 인투 테이블 이름을 하고 그 테이블의 그 칼럼 이름 있잖아요. 이 칼럼 이름들을 쭉 넣어주고 그리고 values는 값을 넣습니다 라고 해놓고 값을 여기다 쭉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인티저와 박 캐릭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표를 붙이지 않고요. 박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표를 앞뒤로 붙여서 이런 식으로 콤마로 이제 칼럼을 구분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실행을 했으니까 다시 보시면은 다시 1번, 2번 데이터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인서트 인투와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일단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습을 이런 걸 쿼리라고 하는데요. 이 쿼리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서점 같은 데서 전공 서적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책을 따로 하나 되게 두꺼운 책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두꺼운 책 사서 질리지 마시고 얇은 책을 먼저 최대한 얇은 책을 찾아보세요. 최대한 얇은 책을 찾아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이나 쿼리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